두 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여당 비대위 성공의 조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네. 결국 중요한 거는 비대위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성공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박근혜 비대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 당시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그리고 디도스 파동 등 연이은 악재들로 민주통합당의 총선 완패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서 보선 패배와 수도권 위기론으로 발칵 뒤집힌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선 인사입니다. 비대위원 인선부터 보시면 당시 갈등이 심했던 친이 친박계 인사들은 배제했고요. 특히 정치권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당시 20대인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발탁을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정치개혁과 당시 이명박 정부가 비판을 받던 재벌 정책에 대한 쇄신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약점이었던 청년 정책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당내 거센 반발에도 현역 하위 25%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단행을 했습니다. 과거를 갖고 싸울 사람이냐,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이냐, 제대로 공천을 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해줄 것이다. 그런데 김종인 전 수석이 들어가면서 정책 노선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나긴 해요. 네, 맞습니다. 김종인 전 수석은 경제 민주화를 내세웠었는데요. 이는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두는 진보 진영의 정책이어서 반향이 컸습니다. 하여튼 여간에 저게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15년간 쓰던 당명인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요. 당시 보수당을 상징하던 파란색 당색을 주로 진보 진영이 쓰던 빨간색으로 바꿔 당내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파격들이 관철될 수 있었던 동력은 뭐였겠습니까? 쇄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있었지만요.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측면이 큽니다. 당내에선 친이명박계를 비롯해 반발이 많았지만 결국 비대위 제안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여당 비대위 성공의 조건의 느낌표는 답은 나와 있다로 정했습니다. 이번 주말 여권 핵심부에선 한 시민단체 대표의 유튜브 내용을 공유하면서 한동훈 비대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대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인사들의 면면과 정책 쇄신 의지, 그리고 당내 반발에도 쇄신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위원장의 중량감, 이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